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건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온 건강 상식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의사도 건강 전문가도 잘 말해주지 않는, 하지만 10년 후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40대든 50대든 60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10년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떤 상태일지를 결정하는 건 바로 오늘 이 순간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좋다고 믿고 실천하는 습관들이 사실은 노후 건강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대략 6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길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 60분이 여러분의 앞으로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부터 함께 들여다보시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여러분이 아마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바로 지나친 건강관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을 너무 챙기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건강염려증이 있으신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매일 아침 영양제를 10개 이상 드시고 혈압을 하루에 3번씩 재시고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병원부터 찾으시는 분들 말이죠. 저는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65세의 여성분이셨는데 정말 모범적으로 건강을 관리하셨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스트레칭을 하시고 아침 식사는 무조건 현미밥에 나물 반찬, 저염식으로 드셨죠. 영양제는 종합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오메가3 루테인, 코큐텐, 밀크시슬, 프로바이오틱스까지 매일 12알을 챙겨 드셨습니다. 그분은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병원에 가셨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어도 약간 높은 편이면 약을 드셨습니다. 일주일에 5번은 운동을 하셨고 그것도 모자라 주말에는 등산까지 다니셨죠. 그런데 이분이 70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같은 나이 또래의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약해 보이셨습니다. 항상 피곤해 하셨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기를 달고 사셨죠.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계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문제는 바로 스트레스였습니다. 완벽하게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는 강박, 조금이라도 건강 수치가 나빠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 이 모든 것들이 만성 스트레스로 작용했던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아시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단기적으로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심지어 뇌 건강까지 해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건강을 너무 걱정하는 것 자체가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특히 노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것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만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당히 관리하되 완벽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혈압이 조금 높다고 해서 매일 3번씩 잴 필요는 없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 한두 가지만 드시면 돼요. 나머지는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지 강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삶이란 건강 수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건강의 일부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100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그분들은 건강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삶을 즐기셨죠.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적당히 먹고, 적당히 움직이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관리는 중요하지만 그것에 인생을 바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편안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즐겁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놀라실 내용인데요. 바로 너무 적게 먹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살이 찌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많은 노년층 분들이 식사량을 줄이십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욱 그런 경향이 있어요. 평생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다가 노년기에도 여전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노년기에는 오히려 영양 섭취가 더 중요하거든요. 특히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시고 계세요. 한 70세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0대까지는 정말 건강하셨어요. 체중도 정상이었고 근육량도 적당했죠. 그런데 70이 되면서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단 조절을 권유하셨죠. 그분은 정말 성실하게 식단을 조절하셨습니다. 고기를 거의 드시지 않으셨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셨어요. 하루 3끼를 드시되 양을 확 줄이셨습니다. 아침은 시리얼에 우유 조금, 점심은 국수 한 그릇, 저녁은 죽이나 샐러드 정도였죠.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서 좋았다고 하십니다. 체중도 5kg 정도 빠졌고요. 하지만 1년 정도 지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게 힘들어지셨고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자주 피곤하셨고 감기에도 자주 걸리셨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심각하게 감소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영양실조 직전이라고 하셨어요. 특히 단백질이 부족해서 근육이 빠진 거였죠. 여러분, 근육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것만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도 관련이 있고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심지어 뇌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근육이 빠지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는 운동을 조금만 해도 금방 근육이 붙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년기에는 근육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노년층 분들이 단백질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세요. 고기는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고 생선도 귀찮다고 잘 안 드시고 달걀도 콜레스테롤 때문에 피하시고요. 하지만 현대 영양학에서는 오히려 노년기에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라고 권장합니다.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많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젊은 사람보다 흡수가 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년기에는 체중 1kg당 1.2g에서 1.5g의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이시면 하루에 72g에서 90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72g의 단백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닭가슴살로 치면 대략 300g 정도입니다.
달걀로는 10개 정도고요. 상당한 양이죠. 그래서 한 끼에 몰아서 먹기보다는 세 끼에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중요한 건 탄수화물도 적당히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적으로 생각하시는데 탄수화물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특히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먹으면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현미, 통밀, 고구마, 감자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면 좋아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을 피하시는데 좋은 지방은 오히려 건강에 좋아요. 견과류, 올리브유, 아보카도,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지방은 심장 건강에도 좋고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년기에는 양을 줄이기보다는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정제된 음식, 가공식품은 피하되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은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매 끼니마다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먹는 걸 즐기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맛없는 음식을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어요. 좋아하는 음식을 적당히 드시면서 영양소만 챙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운동, 식단, 수면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사실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관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추적 조사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나 영양제를 많이 먹은 사람보다 친구가 많고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흡연이나 음주 같은 나쁜 습관이 있어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더 건강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회적 관계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하고 웃고 감정을 나누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킵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키죠. 반대로 고립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의 남성분이셨는데 배우자를 잃으신 후에 혼자 사시게 되셨어요.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계셨고 가끔 명절 때나 찾아뵙는 정도였죠. 처음에는 괜찮으셨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하셨어요. 방해받지 않고 TV도 보고 책도 읽고 산책도 다니시면서 나름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셨죠.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못 느끼셨는데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외출하는 것도 귀찮아지고 하루 종일 TV만 보게 되셨어요. 식사도 대충 하시게 되었고 몸도 점점 약해지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넘어지셔서 병원에 가게 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우울증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본인은 우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는데 실제로는 심각한 우울증이었던 거예요. 이분의 경우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많은 노년층 분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계세요. 특히 배우자를 잃거나 은퇴를 하거나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외롭다는 걸 잘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특히 남성 노인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외롭다고 말하기 힘들어 하시고 그냥 혼자 지내시는 걸 선택하시죠. 하지만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의식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만드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죠. 또 오랜 친구들도 하나둘씩 떠나가시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노력해야 합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보는 것도 좋고 취미 활동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종교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봉사 활동에 참여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건 일주일에 최소한 2~3번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처음 만난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사람과의 접촉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디지털 기술도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자녀들과 영상 통화를 하시는 것도 좋고 SNS를 통해 친구들과 소식을 주고받는 것도 좋아요.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지만 배우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혼자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게 고립으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카페에 가서 혼자 커피를 마시더라도 그곳에서 사람들을 보고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반려동물이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돌볼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삶에 활력을 줍니다. 또한 개를 키우시면 산책을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생기고요. 결론적으로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과 식단만큼이나 사회적 관계도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의식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바로 과도한 휴식입니다. 나이가 들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정말 열심히 쉬십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시고 TV 보시고 낮잠 주무시고 또 TV 보시고 일찍 주무시고요. 물론 휴식은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셨으니 이제 쉴 자격이 있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 많이 쉬시는 겁니다. 특히 몸을 너무 안 움직이시는 게 문제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도 일주일에 최소한 150분의 중강도 운동을 하라고 권장합니다. 하루로 치면 대략 20분에서 30분 정도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정도 운동을 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65세에 은퇴하신 후 정말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일어나셔서 신문 보시고 TV 뉴스 보시고 점심 먹고 낮잠 주무시고 오후에는 또 TV 보시거나 바둑을 두시거나 하셨죠. 처음 1년은 정말 좋았다고 하셨어요. 평생 바쁘게 살았는데 이렇게 여유롭게 사니 천국 같았다고요. 하지만 2년, 3년이 지나면서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체중이 늘었어요. 5kg, 10kg씩 늘다 보니 어느새 비만이 되셨죠. 그러다 보니 무릎도 아프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셨습니다.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결국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더 큰 문제는 인지 기능의 저하였습니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지셨고 집중력도 떨어지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하셨는데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 병원에 가보니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육도 그렇고, 뼈도 그렇고, 심지어 뇌도 그래요.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근육량의 감소가 심각합니다. 30대 이후부터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10년마다 근육량의 3에서 5%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이 속도가 더 빨라져서 10년에 10% 이상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게 되는 거죠. 또한 균형 감각이 나빠져서 넘어지기 쉬워지고, 한번 넘어지면 골절될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고, 전반적인 건강이 나빠집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도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매일 같은 패턴으로 생활하고 TV만 보고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뇌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특히 치매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움직이고 활동하고 뇌를 사용해야 합니다. 운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것들이고, 근력 운동은 아령 들기, 스쿼트, 팔굽혀펴기 같은 것들이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근력 운동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년기에 더 중요해요. 물론 무리하게 무거운 걸 들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운 아령으로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3일은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는 유산소 운동 30분, 다음 날은 근력 운동 20분,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힘드실 수 있지만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최대한 몸을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기, 집안일 직접 하기, 이런 작은 활동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 중요한 건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는 겁니다. 평생 해보지 않았던 운동을 배워보는 거예요. 요가, 태극권, 댄스, 탁구, 수영, 뭐든 좋습니다. 새로운 동작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에 자극을 주고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정신적 활동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배우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편견입니다. 물론 젊었을 때보다는 느릴 수 있지만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실제로 노년기에 새로운 걸 배우는 사람들이 치매 위험이 훨씬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달성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1년에 책 50권 읽기, 6개월 안에 10km 걷기, 완주하기, 손주들에게 수제 과자 만들어주기, 이런 구체적인 목표들 말이죠. 목표가 있으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지죠. 반대로 목표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면 삶이 무료해지고 그게 곧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년기에는 적절한 휴식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휴식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몸을 움직이고 뇌를 사용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삶이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수면 패턴의 무시입니다. 많은 노년층 분들이 수면에 문제를 겪고 계십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자주 깨시거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걸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회복과 재생에 필수적이거든요. 특히 뇌 건강과 면역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68세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0대 초반까지는 잠을 잘 주무셨어요. 밤 11시에 주무셔서 아침 7시에 일어나시고 숙면을 취하셨죠. 그런데 65세쯤부터 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자주 깨시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우셨어요. 새벽 4시, 5시면 눈이 떠지고 그 후로는 다시 잠들 수가 없으셨죠.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면 그런가 보다 하셨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 비슷하다고 하셨고 인터넷에도 노인은 잠이 없다는 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고 사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너무 피곤하셨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셨어요. 짜증도 잘 나고 우울한 기분도 자주 드셨죠.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기를 달고 사셨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수면다원 검사를 받으셨는데 수면무호흡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동안 본인은 코골이만 좀 심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자는 동안 숨이 멎는 증상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수면무호흡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자는 동안 뇌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뇌 손상이 일어나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지고 치매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이분처럼 수면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비만이시거나 목이 굵으신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배우자가 있으시면 코골이나 숨 멎는 걸 지적해 주시는데 혼자 사시면 아예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무호흡증 외에도 노년기에 흔한 수면 장애가 많습니다. 불면증, 하지불안증 혹은 주기성 사지운동장애 등등이요. 이런 것들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건강을 해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치료를 받지 않으세요. 심지어 의사 선생님들도 노인의 불면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숙면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깊은 잠을 오래 자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질 좋은 수면은 가능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수면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수면 위생이란 잠을 잘 자기 위한 생활 습관들을 말하는데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잠을 잘 잘 수 있거든요. 둘째, 낮잠을 조심해야 합니다. 낮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오래 자거나 늦은 오후에 자면 밤잠을 방해합니다.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30분 이내로 자시는 게 좋아요. 셋째, 침실 환경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해야 해요. 온도는 대략 18도에서 22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을 잘 못 자거든요. 넷째, 자기 전에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해야 합니다. 커피는 오후 2시 이후로는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알코올은 잠을 빨리 들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다섯째,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을 못 자게 만들거든요. 자기 최소한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좋아요. 여섯째, 규칙적으로 운동하되 자기 직전에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여주지만 자기 직전에 하면 오히려 흥분 상태가 되어서 잠을 못 잘 수 있어요. 최소한 자기 3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째,
침대는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하면 뇌가 침대를 잠자는 곳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덟째, 자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역설적이지만 자려고 애쓰면 오히려 잠이 안 옵니다. 20분 정도 누워 있었는데도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졸릴 때 다시 누우세요. 그리고 만약 이런 노력들을 해도 계속 잠을 못 주무신다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수면장애는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에요. 수면제에 의존하시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코골이가 심하시거나 자다가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신다면 반드시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수면무호흡증은 방치하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또 한 가지, 수면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노년층 분들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시는데 장기 복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수면제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의존성이 생기고 인지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는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비약물적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보시고 정 안 되면 의사와 상담해서 안전한 약물을 단기간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합니다. 면역 세포도 활성화되고 호르몬 분비도 조절되죠. 그러니 수면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수면의 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양보다 질이에요. 8시간을 자더라도 질이 나쁘면 소용없고 6시간을 자더라도 질이 좋으면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노후 건강을 무너뜨리는 5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나친 건강관리, 너무 적게 먹는 습관, 사회적 고립, 과도한 휴식, 그리고 수면 패턴의 무시. 이 5가지였죠. 혹시 여러분은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아마 한두 개 정도는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제 아셨으니 바꾸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변화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단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운동을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매일 30분씩 걷기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게 익숙해지면 다음 달에는 근력 운동을 추가하시고요. 또는 이번 주에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늘려보시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지면 동호회 활동도 시작해 보시고요.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노년층 분들이 나이 들었다는 걸 너무 의식하세요. 이제 늙었으니까 이건 못해, 저건 못해 하시면서 스스로 제한을 두시는 거죠. 하지만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물론 몸의 변화는 있지만 그게 여러분을 정의하지는 않아요. 70세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고 80세에도 운동을 시작할 수 있고 90세에도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0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을 연구해보면 이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나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가지셨던 거죠. 반대로 나이 들었다는 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늙었다고 규정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더 빨리 늙었습니다. 마음이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세요.
나는 아직 젊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걸 배우고 싶으시면 배우시고, 도전하고 싶으시면 도전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75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그림과는 담을 쌓고 사셨는데 어느 날 문득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고요. 하지만 그분은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어요. 선 하나 제대로 못 그으셨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셨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아마추어 화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작품 전시회도 하시고 그림 수업도 하세요. 무엇보다도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세요. 이게 바로 마음가짐의 힘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작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을 젊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할머니는 등산을 다니는데 나는 왜 무릎이 아플까? 친구는 아직도 일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할까? 이런 식으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릅니다. 타고난 체질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현재 건강 상태도 다르죠. 그러니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걸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건강한 음식을 먹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이런 작은 발전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어요. 오늘 운동을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내일 하면 됩니다. 오늘 과식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완벽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불완전하더라도 매일 조금씩 노력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노후 건강을 무너뜨리는 5가지 습관 기억하시나요? 첫째, 지나친 건강관리. 건강을 너무 걱정하고 완벽하게 관리하려는 강박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건강을 해칩니다. 적당히 관리하되 삶을 즐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둘째, 너무 적게 먹는 습관. 노년기에는 오히려 영양 섭취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근육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질 좋은 음식을 충분히 드세요. 셋째, 사회적 고립.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의식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세요. 넷째, 과도한 휴식.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쉬면 몸과 뇌가 퇴화합니다. 적절히 움직이고 활동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세요. 다섯째, 수면 패턴의 무시. 나이 들어서 잠 못 자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문제가 있다면 치료를 받으세요. 이 5가지만 잘 지켜도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50대시라면 60대에, 지금 60대시라면 70대에, 지금 70대시라면 80대에 훨씬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시작 시점입니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건강한 노후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과 습관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은 여러분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의 목적이 뭘까요? 오래 사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잘 사는 겁니다. 삶의 질이에요.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그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낸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반대로 80까지만 살더라도 그 시간을 건강하게, 활력 있게, 행복하게 보낸다면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는 건강수명이라고 하죠. 남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대략 83세 정도입니다. 하지만 건강수명은 73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말은 평균적으로 10년 정도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습관만 잘 관리하셔도 이 건강 수명을 훨씬 늘릴 수 있어요. 80세까지, 아니 그 이상까지도 독립적으로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90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세요. 혼자 장을 보러 다니시고 요리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심지어 텃밭도 가꾸세요. 기억력도 또렷하시고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삶을 정말 즐기고 계세요. 이분의 비결이 뭘까요? 특별한 건강 비법이나 비싼 영양제를 드시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그냥 평생 실천하셨을 뿐이에요. 적당히 먹고 적당히 움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잠을 잘 주무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특별할 것 없죠? 하지만 그 평범한 것들을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라고요. 중요한 건 마음이 늙지 않는 거라고 하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시고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신대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지금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첫 주가 가장 힘들고 한 달이 지나면 조금 익숙해지고 석 달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때로는 견제도 하면서 함께 변화해 나가는 거예요. 운동도 함께하고 건강한 식사도 함께하고 새로운 활동도 함께 시작하면 훨씬 재미있고 지속하기 쉽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을 시작하시려면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으시고 식단을 바꾸시려면 영양사와 상담하시고 수면 문제가 있으시면 수면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혼자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일주일 동안 운동을 꾸준히 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한 달 동안 건강한 식사를 유지했다면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세요.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이 동기를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반대로 실패했을 때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 운동을 못했다고, 오늘 과식했다고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아니 다음 식사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80%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5번 운동하기로 했는데 3번만 했어도 괜찮아요. 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20%의 실수를 자책하기보다는 80%의 성공을 축하하세요.
그리고 여정을 즐기세요. 건강 관리를 의무나 고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위한 투자,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운동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걸 찾으시고, 건강한 음식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새로운 활동도 재미있는 걸 선택하세요. 건강한 삶은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즐겁고, 더 활력있고, 더 만족스러운 삶이에요.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건강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걱정을 덜 하게 되고,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배우자와 함께 여행도 다닐 수 있습니다. 건강은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챙기세요. 자,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60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건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한 번에 다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서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이에요. 어떤 걸 먼저 시작하실 건가요? 운동을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식단을 개선하실 건가요? 친구들과의 만남을 늘리실 건가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실 건가요? 수면 습관을 개선하실 건가요?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습관이 되면 더 이상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씩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다 보면 1년 후에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더 건강하고, 더 활력 넘치고, 더 행복한 사람으로요. 그리고 10년 후 여러분은 오늘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변화를 결심했던 나를요. 그리고 그때의 결심이 지금의 건강한 나를 만들었다고 감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10년 후 모습은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건강하시든 아니면 지금 건강이 좋지 않으시든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50대도 60대도 70대도 80대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변화하신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시작했고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실천뿐입니다. 오늘 밤부터 수면 습관을 개선해 보세요. 일찍 주무시고,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만드시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내일 아침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하세요. 달걀이나 두부 또는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오후에는 30분 정도 산책을 나가보세요.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좋아요. 햇빛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에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해 보세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보시고 가능하면 만나서 차 한잔 하자고 제안해 보세요. 이번 달 안에는 새로운 활동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오랫동안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거 있으시죠? 그림, 악기, 댄스, 등산, 뭐든 좋습니다. 시작하세요.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에 여러분은
지금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고, 더 젊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행복하실 겁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 건강한 정신은 행복을 만들어내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노년기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어요. 일에서 해방되고, 자녀 양육에서 해방되고, 진정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기니까요. 하지만 그러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손주들과도 뛰어놀고, 삶을 만끽할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부터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건강에 투자하세요. 그 투자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몇 배, 몇십 배의 보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건강한 10년 후, 20년 후를 위해서, 그리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10년 후에 여러분이 오늘의 여러분에게 감사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